안녕하세요. 올바른 다이어트 정보를 전달하는 한용쌤의 건강한 다이어트 채널의 트레이너 김한용입니다. 추천하는 다이어트 식단들을 보면 초절식이거나 고단백식과 저염식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식단을 다이어트 식단이라고 추천하는 이유는 다이어트 초기에 빠르게 체중 감량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식단은 지속할 수 없으며 결국은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식단이 실패하게 되는 이유는 첫 번째로 영양의 불균형으로 인해 건강을 해칠 수 있고 결국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로 이런 식단은 우리 몸이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하기 위해 식욕을 계속 자극하게 되는데 식욕을 계속해서 참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식욕은 일시적으로 참을 수 있을 뿐 지속해서 참을 수는 없습니다. 세 번째로 감량을 하더라도 이런 식단을 계속 유지하지 못하므로 요요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초절식을 오래 하면 근손실과 대사율 감소로 인해 살이 찌기 쉬운 몸이 될 뿐만 아니라 강한 식욕을 불러오게 되어 과식이나 폭식을 유발하며 심한 경우 식이장애까지도 생길 수 있습니다. 금방 무너질 모래성을 쌓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고단백식은 탄수화물의 섭취를 최대한 줄이고 대신 단백질의 섭취를 늘리는 방식입니다. 단백질은 탄수화물처럼 한 번에 많은 양을 소화 흡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양을 먹어도 실제로 소화 흡수되는 칼로리는 탄수화물이나 지방보다 적습니다. 고단백식은 배부르게 먹으면서 살을 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비용 지출이 많고 부작용이 따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몸은 섭취 칼로리가 부족할 때도 식욕이 생기지만 부족한 영양소가 있을 때도 식욕을 자극합니다. 단백질을 많이 먹어도 탄수화물이 부족하다면 식욕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고기를 드실 때 먹은 양은 충분한데도 밥이나 면을 추가로 드시는 분들이 많지요. 흔히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근손실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은 대단한 착각입니다. 단백질을 많이 먹어도 그것이 근육을 만드는 데 쓰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섭취 칼로리가 실제로 사용되는 칼로리보다 부족하면 근육도 에너지로 활용하는 마당에 에너지로 사용될 탄수화물이 부족하다면 소화 흡수된 단백질은 근육을 만드는 데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원으로 활용될 뿐입니다. 단백질이 에너지로 사용될 때는 질소의 부산물인 암모니아가 생성됩니다. 암모니아는 독성이 강하므로 간은 암모니아를 요산으로 바꾸고 신장은 요산을 걸러 체외로 배출합니다. 이 과정에서 체액이 산성화되고 간과 신장은 피로해지며 통풍과 같은 질병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단백질을 필요 이상으로 먹을 것이 아니라 적당량만 드시고 에너지원으로 쓰여질 탄수화물도 적당히 섭취하시길 권합니다. 무염식이나 저염식을 하면 체중이 줄어드는 것은 체수분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항상성을 가지고 있어서 항상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체액도 적당한 염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염분의 섭취가 적으면 체액의 염도가 낮아지므로 체수분을 배출함으로써 염도를 적당하게 맞추는 것입니다. 체수분의 부족은 혈액의 흐름을 저해하고 원활한 신진대사를 방해합니다. 체수분도 적당한 양이 유지되어야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고 날씬한 몸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비만이라면 체지방을 줄여야지 체수분을 줄이는 방법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일시적으로 체중을 줄일 뿐 건강을 해치거나 금방 요요가 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이어트에 가장 좋은 식단은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영양소를 부족하지도 남지도 않게 고루 적당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고른 영양소를 섭취하기 위해 가장 좋은 식단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집밥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속하기가 쉽고 감량 후에 유지하기도 좋습니다. 살이 찌는 건 밥을 먹어서가 아닙니다. 너무 많이 먹거나
몰아서 먹거나 야식을 하거나 군것질을 하거나 음주 등의 잘못된 습관 때문입니다. 실제로 다이어트에 성공한 많은 사람들은 특별한 식단이나 방법보다는 일반식과 운동을 통해 성공했습니다. 저도 일반식을 해서 다이어트에 성공했고, 저에게 다이어트 코칭을 받는 대부분의 분들도 일반식을 해서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비만이 아닌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별한 식단보다는 일반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일반식이 다이어트 식단으로 널리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일반식은 다이어트 관련 업자들의 돈벌이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다이어터들이 단기간에 빠른 효과가 있는 방법을 찾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다이어트 정보들은 사실은 다이어트 관련 업자들의 돈벌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식을 하면 감량 후 유지하기도 수월합니다. 감량 후에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할지 고민할 필요도 없고, 맛없는 닭가슴살과 같은 다이어트 식단을 먹느라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다이어트 식단으로 살을 뺀 경우에 언젠가는 일상적인 식단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특정 음식이나 약으로 살을 뺀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합니다. 결국 상당수는 일상의 식단으로 돌아가지 못하거나 자포자기에 무너지거나 심하면 거식증이나 폭식증 같은 섭식장애에 빠지기도 합니다. 일상으로 돌아가기 쉬워야 감량치를 유지하기도 쉽습니다. 감량한 몸을 오래 유지할수록 진짜 내 몸으로 굳어지기 때문입니다. 일반식보다 좋은 다이어트 식단은 없습니다. 다만 영양의 균형을 맞추어 적당량을 드세요. 무엇을 먹느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제때 규칙적으로 꼭꼭 씹어서 천천히 드세요. 올바른 다이어트 정보를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셔서 함께 성공하세요. 아직도 구독하시지 않은 분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계셔서 저는 오늘도 공부하고 생각하고 영상을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성공을 응원합니다. 화이팅!